18년 전에 프랑스는 가겠다는 생각했지만 언제 갈지는 몰랐어요. 한 해 하면서도 참 쉽지 않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결단 내리고 나니까 조금 빨라지더라고요. 결단 내리지 않거든요. 모든 게 다 문제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밑에 하다가 결단 내리고 내려와서 똥개가 한번 짖어도 목표를 포기를 했죠. 근데 결단 내리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많네요. 천천히 해도 되겠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항상 이게 적어옵니다. 저는 컴퓨터는 이 생에서는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저희 팀에 많은 리더분들이 컴퓨터를 참 잘 만져요. 근데 컴퓨터가 가끔 속을 새기면 이건 켜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볼 때는 멋있어도 쓸 때는 가끔 속 뒤집어지게 할 때가 많아요. 저는 항상 이게 적어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5시간 적은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강의한 걸 그대로 들고 와도 괜찮죠? 괜찮죠? 안 적어도 떠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 안 하면요, 제가 불편합니다. 제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하면 상대가 꼭 느낀다는 거죠. 최선을 했을 때 일단 내가 떳떳합니다. 그게 암이든 암이 아니든 저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요, 어떤 일을 해도 다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암일은 조금 더 쉽게 잘 될 수가 있죠.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그 귀여운 아들이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있어요. 마음에 맞고. 아무리 쳐다봐도 끝이 없어. 아니, 애를 왜 이렇게 잡지? 이때 말리면 엄마가 더 난리 나게 애 때릴까봐 그냥 주방에 갔어요. 배가 고파갖고 부인이 만들어 놓은 만둣국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릇 떠다가 먹었어요. 다 먹고 나오는데도 애를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좀 심했죠? 좀 심하지 않아요? 네. 부인들이 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보, 애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면 안 돼. 좀 문화적으로 말로 해야지. 그러더니 부인이 당신 몰라서 그런다고. 당신 뭐로 만둣국을 끓여놨는데 이 새끼 거기다 오줌을 쌌잖아. 그러더니 이 아버지가 당신 잠깐 쉬어. 내가 때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뒤지게 팼다고 합니다. 우리가 암의 사업을 전달할 때 상대가 잘 호응을 안 해요. 그렇죠? 왜 호응을 안 하죠? 그 이익이 그분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상대가 그래, 물건 전달해서 네 좋으라고, 그리고 나를 끌어들여서 네 잘 되라고, 그 느낌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의 관계가 있으니까 애를 넣어서 때려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상대와 그 이익의 관계를 엮을 줄 알아야지 상대와 우리랑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웃으세요, 여러분들? 네. 지금 센터에 엄청 저를 째려보는 분이 3분 계시는데 제가 오라고 안 했는데 이쪽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쓰는 사람 좀 무서워요. 좀 무서워요. 자, 우리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운명을 믿으세요, 리더님? 가난한 사람은요, 명을 믿고요. 부자는 운을 믿는다고 합니다. 명은 태어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딸을 낳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죠. 이런 걸 명이라고 하죠. 그러나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나는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걸 인정 못하고 난 잘 살아보겠다고 분투할 때, 그때 바로 운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부자들은 다 운을 믿지 명을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냥 명이다 하니까 속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게 되죠. 암이라는 사업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알아들으면 쉽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겁나 어렵습니다. 암이 하는 건 되게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근데 진행할 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암이 안 해도 시간 가죠? 네. 암이 안 해도 시간 가요. 저도 암이 할 때 시작할 때 43살인데 지금 60 됐잖아요. 암이 안 해도 60 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60이 어떤 60을 원하시는지. 제가 지금 어떤 친구를 봤어요. 와, 저보다 반밖에 안 돼요, 나이. 제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분이
만약에 힘들게 살고 있으면요, 전 부럽지 않습니다. 그분의 젊음은 아직 고생이 뒤지게 많이 남았다. 그 뜻밖에는 없어요. 근데 제 파트너 한 분이 지난 회계연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돼갖고 연봉을 쭉 따져보니까 조금 부족한 4억을 받았어요. 이제 30살에. 저 그런 볼 때마다 부러워 죽겠어요. 나와 비슷한 위치에 와 있을 때는 그 젊음은 너무나 멋있죠. 근데 만약에 그런 성취를 못하고 있는 그 젊음은 그다지 부럽지는 않습니다. 그다지 부럽지는 않습니다. 제 부모님이 1940년도에 아버님은 일찍 한국에 오셨고요. 중국 산동성 아시나요? 네. 한국하고 상당히 가까운 나라죠. 중국의 한 성입니다. 30개 성의 한 성인데 지금 비행기 타면 50분이면 도착해요. 제가 내일 또 중국에 가기는 한데 그때 우리 어머님 넘어올 때 아버님 만나러 이쪽으로 올 때 3일 동안 돛담배를 타고 오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맞아요. 좋다. 그때 만약에 바람이 조금 북쪽으로 불었으면요, 저희 어머니 그 탄 배가 평양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랑 못 만나면 저도 이 세상에 못 왔죠. 위험한 일은 계속 진행됩니다. 3일 만에 도착하셨는데 배에서 3명이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죽었답니다. 돛담배니까 화장실에 뒤에 막대기 2개에다가 그냥 거기 앉았다가 마침 파도가 세면 그냥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다행히도 물을 안 마셔갖고 화장실에 안 가셨대요. 근데 또 도착해갖고 지금 많은 중국 분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한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 60만이 돼요. 한국 인구 1%가 넘습니다. 중국 사람만. 근데 그 당시는 배가 도착해서 내리면 영주권이 끝내줬죠.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를 이제 마주하러 갔습니다. 배가 도착해갖고. 근데 그때 검사가 심해갖고 사람을 먼저 빼든지 짐을 먼저 빼든지 일단 한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내일 빼야 된다. 우리 아버님 친구는 부인을 안 빼고 짐을 뺐어요.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을 먼저 내리게 하고 짐은 다음날 찾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같이 또 그 부두에 갔더니 배는 돌아갔어요. 어머. 상황이 생겨서 빠꾸가 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인의 기분이 어떨까요? 중국에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신랑한테 다 뺏기고 맨몸으로 돌아간 거예요. 환장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의 고마움을 평생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짐을 뺐으면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70살에 한번 쓰러지셨어요. 쓰러지고 나서 안 사시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젊은 시절에 이 공장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제품도 꽤 많이 만드셨고요. 두시 탈리했다고요. 많이 만들고. 근데 20년 동안 우리 몰랐어요. 와, 우리 아버지 끝내주죠. 20년 동안 몰랐어요. 딱 쓰러지고 나서 자식이 셋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셋을 제가 대학교까지 졸업을 다 시켰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이 세상에 오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데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하는 모든 일이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 때 그 개놈의 자식들 저를 떠난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일어났죠. 절대로 그 놈을 안 찾습니다. 기본 도리는 전 다 했으니까. 이거 별 얘기 다 하네. 1945년도 8.15 해방하고 10월 달에 저희 부모님이 시청 앞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추영루라는 만두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당 사업이 되게 잘 됐어요. 누나가 넷이 있고요. 저를 42에 낳으셨어요, 부모님이. 저를 못 날 뻔했어요. 진짜 힘들게 왔어요. 우리 어머니 저를 낳을 때 수술 5번 했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돌아가시고 저를 또 임신해갖고 저를 낳은 거예요. 나중에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안 믿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데려왔다고.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저를 낳자마자 제가 숨을 안 쉬었대. 또 한참 두들겨갖고 좀 더 늦었으면 죽었대. 그래서 태어나갖고 계속 운대. 이튿날 봤더니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탄력성이 없으니까 목에 나오니까 팔이 부러진 거예요. 이틀 만에 기부스하고 100일에 기부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저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요 한 7, 8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에 죽지 않으면 필히 큰 복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수도 없이 많은 거절을 받고 있다면 바로 좋아지는 날이 가까워졌다는 걸 꼭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네. 일단 나가서 찬바람 맞으면 다 잊을 거예요. 제가 쫄딱 망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식당으로 엄청 사업을 크게 하다가 제가 제조업을 시작해갖고요. 35 나이에 다 날렸어요. 100억 넘는 자산 다 없어지고 채무만 50억 정도 남은 거예요. 그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집에 와서 부모님 보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집을 다 비워야 되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하죠. 제 책. 그분들이 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날 잘못 만들었죠. 그래서 안 불쌍했어요. 자, 우리 마누라를 보니까 불쌍할까, 안 불쌍할까요? 뭐가 불쌍해? 지가 선택했죠. 그래서 인생에서 노력하는 것보다 선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아들, 딸을 보니까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한 거예요. 얘네들이 오고 싶어서 와요. 우리 부부 장난에 할 수 없이 온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책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나는 망했지만 저는 일어날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사업하다가 또 망해서 저처럼 강하게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뭔가 내 후세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안전성 있는 일이 없을까 계속 찾았어요. 찾는 동안 딴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미를 만난 거예요. 제 직원이 저한테 아미라는 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랑 같은 58년 개띠입니다. 그분이 아주 쉽게 저한테 아미라는 얘기를 하고 제 삶에서 처음으로 다단계를 들어본 겁니다. 딱 들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미팅장에 가고 미팅장에서 들으니까 그때 저희 업라인 다이아몬드였어요. 키는 1m 60밖에 안 되는 아저씨인데 껑청껑청 뛰면서 엄청 흥분하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래니까 월간지 보여주고 주간지 보여주고 일간지 보여주고 자꾸 믿으래. 그러니까 더 믿기 싫은 거예요. 이게 만든 거 아닌가. 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만나면 의심은 할 거예요. 그러나 의심 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은 계속 의심만 하는 거예요. 저는 확인하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한테 느낌 온 얘기를 한마디 하셨고 보려면 하지 말래. 빨리 돈 버는 게 다 문제 있죠. 그렇죠? 우리 아들 35 아직 결혼 못했는데 오늘 여자 하나 사귀고 석 달 후에 결혼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애를 낳아줘요. 애는 진짜 빨리 낳죠. 근데 분명히 우리 아들 애는 아니지 싶어요. 더 빠른 거는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빨리 안 되면 이제 기별이 왔어요. 네? 그 얘기 듣고 야매는 좋은 사업이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 회사가 진짜 확실한 회사인지.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회사가 미국에 있다니까 확인해야죠. 가서 제 누나 넷인데 3분이 다 미국에 사세요. 시카고에 사는 큰 누나 집에 가서 조카들한테 아미를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쭉 알아보고 와서 얘기해 주는 거야. 삼촌, 아미는 큰 사업이 큰 회사가 아니래. 아이고 또 김 빠졌죠. 내가 할래니까 또 큰 회사가 아니래. 그러더니 엄청 큰 회사가. 아 진짜? 그리고 확인된 많은 자료를 보여주고 그래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제품을 써봤어요. 진짜 좋은지 써보고 느껴봐야 되니까. 그리고 반품도 해준대요. 진짜 해줄까요? 쓴 것도 해준대요. 말도 안 돼. 근데 해준대요. 그래서 그 해 연말에 가서 반품도 한번 해봤는데 찍소리 안 하고 해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만약에 우리 대한통운에서 배달하는 아저씨가 저처럼 얼굴에 점 있는 사람 배달을 받는데 나는 점 있는 새끼만 보면 짜증나. 반품 사유가 된대. 당신의 정서까지 책임을 지겠대. 근데 와, 이 사업이 어디 있어요? 했는데 진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확인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물론 이 6개월 기간 동안 제가 제일 고마워야 될 사람이 바로 저한테 이 사업을 알려준 제 스폰서, 제 직원이었던 신광수라는 분이에요. 지금 이름 알아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죽었다는 거 아니라 암이 세상에서 떠났다. 이분이 저한테 전달할 때 테이프를 빌려주겠죠. 책도 보라고 빌려주겠죠.
그걸 계속 빌려주셨는데 저 바로 안 했어요. 암이 좋긴 좋은데 또 빨리 돈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바로 덤비지는 않았어요. 알아보기는 오래 알아봤지만 그래도 그분이 계속 테이프 주고 책 주고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 별명을 동맥경화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지혜로운 게 자기가 듣고 보고 저한테 얘기하기로 결단 내린 거예요. 저를 6개월 동안 150번을 후원했어요. 전화로 만나고 전화로 매일매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잘하는 거예요. 적당한 순간에 끝내요. 저한테 전화해서 어제 들은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흥분한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제가 막 흥분해지면 바쁘다고 전화기를 꺼요. 이게 판절로 왜 끝까지 얘기 안 하지? 연속극 보여주듯이 저를 150일 동안 들려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다 제 기분을 맞출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다가 6개월 거의 다 되는 1998년도 12월 23일날 그날 그분이 있는 사무실에 갔더니 이분이 미팅장 가야 될 7시 넘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팅장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오늘은 기운이 없대. 아유, 그래도 아미는 미팅 없이 어떻게 성공하냐. 그분한테 하도 들은 게 많아갖고 뭘 해야 되는 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오늘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성사장님 같이 가주면 자기가 왠지 힘이 좀 날 것 같다. 왠지 내가 가면 된다니까. 무슨 필요한 인간이 된 느낌이에요. 때도 된 거죠. 그래서 같이 나갔죠. 그날 바로 그분이 6개월 동안 키운 돼지를 잡는 날이었죠. 저는 그날 그분한테 잡힌 거죠. 근데 그분한테 잡혔지만 제 인생이 달라졌죠. 그분은 천사 같은 분이에요. 중간에 사라지셨어요. 저를 연결만 해놓고 안 될 때 사람이 그만두기 직전에 증세가 있으세요. 무슨 증세인지 아세요? 트집 잡기 시작하는 분. 만약 우리 주변에서 자꾸 원망이 많아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그럼 그분은 죽어가는 분이세요. 이 일은요, 확인이 안 되면요, 하지 마세요. 확인이 되면요, 원망의 소리가 나면 안 되지만 생각도 하시면 안 되세요. 결단 안 내리면요, 확인을 계속 하세요. 아이고, 난닿습니다. 20년 확인하다가 제 나이 때 시작하셨어요. 그 대신 시작하면요, 원망의 소리가 나오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다이아몬드 되는 해에 그만두셨어요. 7네개 있는데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른 다단계 하러 가셨죠. 저한테 자기 알아보니까 아미보다 더 좋은 거 있다고 전달하러 또 오셨어요. 막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제 표정을 보고 아예 지혜를 안 믿냐고 지가 되는 성질내. 그래서 당신의 지혜를 믿고 암이 하고 있잖냐고 뭘 또 믿냐고. 그런데 그분이 사라지고 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단계 7개 정도를 진행을 계속 바꿔서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분당의 차병원 앞에서 아주 특별한 무슨 센터를 하나 열어갖고요. 산분들 애 낳고 나서 다 처지잖아요. 엉덩이 처지고 가슴 처지고 배가 처지고 그걸 올려주는 무슨 센터 하나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잘 올라가나? 저는 처음부터 스폰서 없이 아미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할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합니다. 안 할 사람은요, 아무리 챙겨줘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미를 알아듣고 18년 동안 이 아미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식당 할 때 30 나이에 돈 잘 벌 때는요, 엄청 기관장했죠. 마누라랑 1년에 365일 중에 300일은 싸웠어요. 65일은 출장 때문에 볼 수 없어서 못 싸웠죠. 애들도요, 저만 보면 무서워요. 1년 동안 저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온 집안 식구가 함께 아미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 이유는 다 제가 변화를 하니까 그런 상황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미가 뭔지 모르지만 저한테 원만한 가정을 갖다 준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 아닐까요? 근데 아미 사업이 우리를 하여금 원만한 가정을 만들어 준 거예요. 만약 우리 온 집안 식구가 함께 도둑질을 해도 참 화목한 도둑 집안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함께 해나가는 한 집안 식구가 된 거죠. 우리 장모님도요, 저한테 엄청난 지지자세요.
제가 신용불량 18년에 작년에 풀렸습니다. 제 이름도 없이 사업은 제가 다 했지만 한날 우리 집사람 이름만 있어요. 제가 여행 갈 마다 등본을 떼야 돼요. 나는 곡덕경의 신랑이다. 그래서 나 여행 가고 싶다. 그래야지 저를 데려갔어요. 뛰기는 내가 다 뛰었는데. 뛰기는 내가 다 뛰었는데. 제가 아메 처음 시작할 때 채무 50억 안고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연애 편지를 받고 살았습니다. 은행에서 적게는 15통, 하루에 많게는 20통. 어떨 때 진한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부 빨간색이에요. 아주 얼마나 큰 사랑이 느껴지는지. 처음에는 쫄더니 나에는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18년 만에 다 풀려갖고 그 편지가 이제 안 오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8년 됐습니다. 곡덕경 앤드 성세제 이름이 올라간 지가. 이제는 여행 가도 등본을 안 쓰고 올라갑니다. 2013년도 채무가 거의 마무리될 때 아내가 왠지 느린 것 같아. 그래서 식당을 좀 더 다시 해볼까? 제가 이제 풀려가니까 또 친구들이 미친놈들이지. 돈 빌려달라니까 또 잘 빌려줘요. 제가 마케팅은 잘하나. 그래서 돈을 빌려갖고 식당을 드디어 10몇 년 만에 다시 오픈을 했어요. 우리 스케일이 있어서 시작하자마자 두렉으로 바로 시작했죠. 그래서 식당 2개를 오픈했는데 2달 만에 감지가 와서 야 이거 안 된다. 10몇 년 동안 안 하다가 하니까 감도 떨어지고 원하는 만큼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일으키려면 1년 내지 2년 더 투자해야 될 계산이 나온 거예요. 얻은 육수를 다 정수기 물로 하고요. 손님 마시는 물도 다 정수기. 집에 정수기를 4개 설치했어요. 그리고 벽에 사면팔방 전부 공기청정기를 달고 진짜 깨끗하게 한 거 아니에요? 내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2달 만에 야 이거 아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친절하게 싸게 깨끗하게 다 잘해놨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을 열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바로 그때 아메의 가치를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15년 만에. 아메는 제가 식당 준비하는 6개월 동안 보너스가 꼬박꼬박 들어온 거예요.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아메 사업은 내가 찾아오면 되잖아. 근데 식당 문 열고 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이런 아메를 왜 가치를 못 느끼고 또 이지랄 했을까? 그래서 2달 만에 확 닫아버리고 사업을 까먹고 끝냈죠. 네, 우리 장모님이 참 대단하세요. 성공한 한 남자 뒤에 꼭 여자 하나가 있다고 하죠. 실패한 남자 뒤에는 많은 여자가 있다고 하죠. 네, 저의 성공 뒤에는 2 여자가 있습니다. 또 한 여자는 바로 제 장모님이세요. 제가 사업을 해오고 좀 까먹는 동안에 우리 장모님 집 4채를 제가 다 날렸어요. 왜 4채 날린지 아세요? 4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도 우리 장모님은요 끝까지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나도 친구랑 있다가 우리 화교 사회에서 되게 소문이 빠르거든요. 남편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가끔 누가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냥 컵도 던지고요 맥주병도 던질 때가 많았대요. 누가 지 사위 뭐라 그러면요 상대 죽일 각오로 하는 그런 대단한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드디어 그 엄청난 20여 년의 투자 이제는 수확을 거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장모님 모시고 살아생전에 100번의 여행을 꼭 가겠다고 제 품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20년 더 사셔야 돼요. 그러면 1년에 평균 여행 5번 가야 돼요. 금년 활동을 했습니다. 금년엔 그분을 모시고 6번을 제가 나갑니다. 6번을 나갑니다. 해마다 5, 6번. 근데 그분이 95살까지 사셔야 되죠. 그래서 한 달에 그분이 드시는 보조식품이 약 150만원 정도 드세요. 150만원 드세요. 우리 집사람 좀 더 드시고요. 저는 이제 열심히 뛰니까 좀 더 먹고요. 다행히도 아들, 딸은 효자, 효녀라 덜 먹습니다. 저희 집에서 먹는 보조식품이 한 600 들어가요. 한 600 들어가요. 이 친구 같죠? 이 친구 같죠? 처음 시작할 때는요, 리더들이 이렇게 한 주먹 먹으면, 어머머, 저 아저씨 많이 아픈가 봐. 얘가 됐을 때, 내가 듬뿍 못 먹을 때, 얼마나 속상해. 못 알아들을 때가 속 편합니다. 못 알아들을 때가 속 편합니다. 제가요, 한 달에 미팅에 약 150회 정도 진행합니다. 한 달에 뛰는 자동차 키로수가 5,000에서 6,000km. 60다 된 나이에 제가 끝날 때까지 최고의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마인드 좋고 체력이 좋아도 그런 보조식품이 나를 보조를 안 해줬다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2013년도 그 식당을 딱 닫고 나서
빚이 3억도 생겼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뭐랬는지 아세요? 당신 그 50억 넘는 빚도 다 정리가 됐는데 그냥 이자 냈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자. 진짜 마인드 죽이죠. 우리 장모님은요, 네가 아무리만 전력 투구할 수 있으면 9천만 원 더 까먹어도 1억 더 까먹어도 내가 빌려다 줄 수 있다. 그 대신 이제는 제발 아멘만 좀 하자.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답답해도 끝까지 저를 지원해준 그 두 여성들 참 고맙죠. 12월 달 크리스마스 랠리 때 첫 번째 여성은 저랑 함께 올라가겠지만 마지막 두 번째 그 여성의 장모님도 꼭 무대에 모시고 싶습니다. 매일 들어와서 체크합니다. 그분이 바르는 크림 LX가 떨어졌나, 비타민C 왈비야. 요새 말씀드립니다. 정 기분이 땡기면 목까지 바르시고 에센스 하나, 우리 에센스 하나 보통 얼마 정도 쓰죠? 에센스 하나 2달? 3달? 3달은 짤 때 숨을 쉬면 안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방울 크기가 나와요. 그럼 3달 씁니다. 대체 없이 하다가 재채기 한번 하면요, 그건 2달도 못 써요. 왕창 나오니까. 요새 저희 집사람은요, 에센스를 한 달 안에 다 씁니다. 연장선이 제법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꿈 하나 있대요. 나중에 짜지 않고 뚜껑을 따라서 남 따갖고 남자가 스킨 바르듯이 그러니까 가는 데까지 다 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발라보고 싶답니다. 사람의 요구는 이게 끝없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 그 돈을 까먹고 그때 처음으로 결단 내렸습니다. 다른 일은 난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안 한다. 아미 사업만 해야지. 제 아미 18년 동안 15년 동안 계속 딴 생각하면서 아미를 같이 해왔고요. 그해 2014, 15, 16 제가 3년 플랜을 짰습니다.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갔지만 식당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다이아몬드로 떨어졌어요. 아미는요, 떨어지면 보너스가 확 줍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제가 쫄딱 다시 재차망할 때 그해 연말 보너스 65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빚 갚는데 아주 그냥 짜투리만큼도 안 나온 거예요. 위대한 아미 사업을 드디어 제가 전업하기로 결단 내립니다. 그해 이미 8개월밖에 안 남았죠. 넉 달 지나서 일단 수석 다이아몬드 회복을 해야겠다. 이듬해는 트리플을 꼭 가야겠다. 그리고 이번 지난 회계년도는 크라운 베스트 꼭 가야겠다. 3개년 플랜을 짜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열정 가야 될, 그리고 후원해야 될 수량, 뛰어야 될 미팅 수, 그런 걸 쭉 체크해서 3년 동안 플랜을 짰더니 제 계획대로 그대로 다 실현되었고요. 3년 동안은요, 많은 돈을 못 벌어도 한 17억 벌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상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의 전력 투구를 해서 제가 느낀 게, 아멘은 우리가 감히 꿈꾸고 감히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뛸 각오가 돼 있고 끈기 있게 나가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바로 이 3년 동안 제가 또 다시 느껴봤습니다. 2018년도 앞으로 2년 회계년도 남았죠. 이번하고 다음. 자, FA 30포인트 꼭 성취할 거예요. FA 30포인트를 성취하면요, 전 세계 다 10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 사업의 매력은 뭐죠? 내가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내가 전력 투구에서 흔들림 없이 뛴다면, 특히 월드와이드라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결투 리더님께서 여러분의 성공을 끝까지 이끌어주는 이런 좋은 리더님이 계시는 이 환경 속에서 남은 거는 우리가 뛰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멘은 참 심플해요. 근데 어려운 게 있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버텨내지 못하면요, 그만둬야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이따 개념에 대한 그림 하나 그려드릴 거예요. 아마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수익 구조를 할까요? 개념 그림을 그릴까요? 개념. 그럼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수익 구조는요, 스폰서님한테 꼭 들으세요. 제가 월드와이드에서 지오임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익 구조 딱 한 번 했어요. 창원에서 한 번 했어요. 그때 우리 개발교 리더님께서 테이프를 뜨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테이프를 안 뜨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꼭 공부하세요. 네. 꼭 공부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누가 거절해도요,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남이 거절하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암에서 성공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남이 거절하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신경도 안 쓰고. 왜요? 그분들이 모르는 걸 알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거절을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암의 사업은요, 꾸준하게 정확하게만 하면요 꼭 되는 사업이에요. 급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물론 정확하게 해야겠죠. 밥 사준다 해놓고 이런 데 모시고 오시면 안 돼요. 밥 사준다고 했으면 꼭 밥을 사주세요. 밥 사준다 해놓고 여기 모시고 오면요 그분 안 하세요. 혹시 그런 분 이 자리에 계세요? 안 계시죠? 제 파트너 계시는데 싱킹빅이라는 그룹에 자기 사촌 오빠하고 형제들이 다이아몬드도 있고 에메랄드도 있어요. 근데 그 동생 두 분이 저희 팀에서 사업을 해요. 그분들이 바로 그 짓을 했거든요. 밥 사준다 해놓고 이런 데 앉힌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파트너들이 같이 나가서 밥을 먹고 또 애프터 할 때 또 스피치를 시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지금 저희 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시작할 때는 자꾸 우리는 아미만 하면요 내가 너무 흥분하니까 자꾸 누가 조금만 나오면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교육시킬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계 1등 하신 허리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사람들이 결단 내리기 전에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교육시킬 교자를 하지 말고 교류하는 교자를 해라. 교감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랑 더 친해지는 교감을 해야지 밤날 남을 교육시키려고 노력하지 말래요. 교육은 언제 시죠? 결단 내린 사람한테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분한테는요 좀 더 친근해지는 교감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작은 거는 다 놔두고 큰 거는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요 30cm 안 넘으면 못 먹게 해요. 작은 물고기는 더 크라고. 근데 이분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는 놔두고 큰 물고기는 다시 풀어놓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번 물어봤죠. 왜 그러시냐고. 자기 집 후라이팬이 작대. 그래서 큰 물고기가 들어갈 수가 없대요. 환장하죠. 토막 내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자신을 엄청 한계를 주지 않던가요? 리더님 3년 안에 크럼베스도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럼요. 못 갈 것 같아요. 큰 물고기 다 버린 거예요. 큰 물고기. 자신을 한계를 주는 거예요. 크럼베스도 대단한 거예요. 잘 사보겠다는 사람 20명 찾는 건데 한 달에 200만 원 더 벌기를 원하는 사람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마다 계절 따라서 해외 관광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한테 얘기하면 돼요. 내가 구하는 마음이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가치를 빨리 더 느끼시면요 주는 마음이 생길 때는요 쉬워지세요. 그 주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왠지 누구한테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아미 사업을 리더님은 얼마 만에 알아들으셨어요? 1년 걸렸구나. 리더님 석 달? 100일 안 걸렸네. 세 분만 부를게요. 우리 리더님은 얼마 만에? 시작하자마자 오늘 처음 왔어요. 필기 왜 해요? 밤에 하시게? 겁나 힘든 사업이에요. 어떤 분은 하루만 알아들어요. 딱 느낌에 이분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조짐이 와. 왜 어떤 분은 3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10년 걸린 분도 계세요. 우리 세계 1등 허리첸 선생님의 절친 왕자관 씨라는 분은 국회의장까지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14년이 걸렸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미를 빨리 알아듣고 늦게 알아들은 건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전생에 진 죄가 얼마나 크느냐 장느냐에 따라서 알아듣는 시간이 나고. 그래서 그 어른이 이 사업을 통해서 더블 다이아몬드 때 에메랄드 때 가난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병 치유하는 4, 5년 동안에 더블로 됐어요. 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쉬어도 나머지 파트너들이 이런 곳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자식 둘하고 형제 둘하고 부인한테 5분의 1씩 나눠주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절대로 사업 안 하는 부인, 두 자식, 두 형제가 그때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알죠? 그 상속을 받으니까 이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등록했을까요? 아버님이 12의 중국에서 더블 다이아몬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5분이 아버님 이름으로 밑으로 해서 5레그를 또 단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 레그에서 성취를 하면 돈 벌고, 또 아버님 통해서 5분의 1씩 균등하게 나누는 그 핀을 더 업을 시키면 돈을 더 받으니까. 그래서 그 자식이 한번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 아미를 알아들었지만 우리는 아버님의 생명으로 아미를 알아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뻥치는 것 같죠? 아미의 시작은요, 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아미뿐이 계세요. 모든 게 다 꿈. 다른 단어로 쓰자면 바로 이유죠. 이걸 왜 하죠? 그 이유가 명확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왜 하죠? 사람들한테 아미만 얘기하면요, 자기는 관심 없대. 자기랑 취미가 안 맞는데.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있어요. 취미가 안 맞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취미에 맞죠? 이효리가 내 셋이 되는 거? 아니면 서울시장 되는 거? 그거는 흥미 있지만 나랑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노력할 때는요, 절대로 흥미를 논하시면 안 되세요. 흥미를 논하시면 안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부업으로 이런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여기에 와 앉아 계시잖아요. 혹시 아침에 출근할 때 미치게 좋으세요? 아침에 눈에 6시에 눈 딱 뜨니까 혹시 그러세요? 혹시 그러세요? 아니면 6시 퇴근 시간 되면 사장님 요새 왜 야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저 수당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 야근 좀 시켜주세요. 혹시 그러세요? 우린 거기에 흥미 없어요. 월말에 나오는 그 봉급에 흥미가 있지. 그 일에 진짜 그렇게 흥미 있으세요? 혹시 가정주부도 많이 계실까요? 아침에 눈만 뜨면 미치겠어요. 또 밥을 하니까. 신랑한테 당신은 요새 왜 집에 와서 야식을 안 먹냐고. 난 밥하는 게 취미라고.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집에서 살림을 잘하고 그분을 보조해줘야지. 그분이 바깥에서 일을 잘 해오니까. 흥미가 맞아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흥미 있어서 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래요. 전 참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까먹는 그 많은 돈, 그리고 한 달에 300, 500 벌어갖고 저는 못 살아요. 저는 한 달에 적어도 4천, 5천 써야지 좀 사람답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못했지만 그 취미생활 금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미는요, 우리의 이상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미 사업을 통해서요, 우리의 이상과 모든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제 팔아도 진짜 돼요? 진짜 됩니다. 우리 세계 1등 하신 헐첸 선생님이 2003년도 더블 크라운 베스트 될 때, 그때 대만 회사에서 축하식을 해줬습니다. 15,000명 축하식. 그때 벽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비범한 자유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헐첸 선생님 무대 올라와서 스피치 한 1000마디, 평범한 세제를 한 통 한 통 전달을 했더니 이 회사에서 나에게 평범치 않는 인생을 주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엄청 느낌 있게 글 들어갔고요. 지금 10수년을 넘어도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걸 믿으면요, 지금부터 꾸준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어 배우려고, 영어 배우려고 중학교 때서부터 학원을 접수하고 배웠습니다. 자, 이거 잘할까요? 못할까요? 하나도 못해요. 제가 2년 전에 미국 갔는데요, 나흘 동안 먹는데 $20 썼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샌드위치만 사 먹고. 저 일어도 공부했지만 하나도 못해요. 왜? 접수해놓고 하루만 다니고 안 다니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학원에 가서 봤더니 외국어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랍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아미 사업도 똑같죠. 자, 외국어 못하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이 사업을요, 제 인생을 바꾸려고 하니까 알아듣고 나서 저는 단 한순간도 쉬지를 못했어요. 아미 사업을 하면요, 성공하는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No meeting, no success라고 꼭 얘기해요. 성공, 미팅 안 오면요, 절대로 성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만 미팅 안 왔어요. 오늘 미팅 안 왔어요.
문제 생겨요? 오늘 미팅 안 왔어요.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문제 생겨 안 생겨? 근데 항상 안 오시면 생겨요. 바로 문제 생기죠. 어떤 분이 퇴근하고 12시에 너무 출출한 거예요. 근데 중국에 보면요, 조그만 이렇게 구루마에다가 음식을 파는 데가 있어요. 딱 내리니까 국수 파는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국수 있어요? 한 그릇 남았대. 아 그럼 얼른 해달라고. 겨울이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국수 많은 동안에 보니까 까난 애기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아저씨의 아이겠죠. 순간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국수 한 그릇 때문에 여태 안 들어갔냐고. 아저씨 이 국수 한 그릇 덜 판다고 죽냐고. 그래도 이 아저씨가 안 죽죠. 이 국수 한 그릇 안 판다고 죽나? 근데 매일 한 그릇 덜 팔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 사업도 철저한 유적 사업입니다. 손해볼 게 없으면요 꾸준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꾸준하게. 아미 안 해도 시간 가요 안 가요? 가요. 얘랑 함께 가면요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미 사업하려면요 우선 뭘 해야 될까요? 웃기라도 하세요. 웃기라도 하세요. 이 표정으로요 나가서 전달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이런 표정 지면요 집에 가서 마누라도 때리고 싶어. 그렇죠? 일단 웃으세요. 저는 웃지 않는 사람한테 절대로 전달 안 합니다. 웃는 게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드는 웃음도 못 주는 사람 치약 살 것 같아 절대로 안 삽니다. 일단 웃는 사람한테 저는 꼭 전달을 합니다. 꿈을 설정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커피숍 하고 싶대. 꿈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대. 아니에요? 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커피숍 오픈했어요. 압구정동에다가 7억 주고 오픈했어요. 한 달에 월세 800에. 근데 하루에 커피 2잔 팔았어요.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취미예요. 그게 꿈이에요. 근데 이게 상관이 될 때는 그때는 사업이지 꿈은 아니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본 돈으로 하는 행동이 꿈이죠. 그래서 핀 가는 거. 저 다이아몬드 가는 게 꿈이에요. 왜? 6명이 알아서 독립하라고? 그런 일은 안 생기세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는 거는 하나의 목표죠. 그 목표를 통해서 버는 돈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도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제 아는 파트너 한 분이 자동차를 좋아한대요. 27먹은 아가씨인데 부가디라고 썼어요. 부가디 아세요? 네. 옵션 없는 차가 25억입니다. 옵션 조금 붙이면 30억입니다. 백밀러 하나 깨지면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엔진오일 한번 바꾸는데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전철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30억짜리 차를 설정하면 안 맞는다는 거죠. 일단은 중고라도 4바퀴 달린 차를 갖는 게 첫 번째 꿈이세요. 두 번째는 새 차를 사고, 세 번째는 그럴듯한 그랜저를 사든가, 네 번째 정도는 한 5, 6천만 원에 괜찮은 외제차를 서서히 올라가야지 한 방에 부가티 올라가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꿈도 이렇게 가능성 있게 부르셔야지 남들이 우리 꿈을 들을 때 믿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부르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맑지 않으면요 암에 시작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저는 조카가 하니까 해볼까? 그러면 조카가 나한테 인상 쓰는 날이 그만두는 날. 언니가 하니까 해볼까? 언니가 나한테 인상 쓰는 날이 내가 그만두는 날이에요. 암이 그만두기 쉽잖아요. 안 하면 그만두고 걸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맑으셔야 돼요. 머리가 맑으려면 암해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안 보여도 그냥 느껴보세요. 그래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꿈이란 바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시작하지 마세요. 시작해도 어떤 결과도 생기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왜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명확해지지 않으면요 시작하셔도 안 되세요. 그래서 꿈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로 5년의 집을 살 수 있어. 근데 아미를 하니까 1년 땡길 수 있어.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근데 현재 내 입장에서 난 참 여행에 미쳤는데 1년에 12번 가고 싶어. 근데 지금은 한 번도 못 가신 거예요. 현재 일로 통해서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미에서 꿈 설정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희 팀에서 1년 동안 여행 10번 이상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미치게 여행 좋아하거든요.
제가 1년에 평균 20번 이상 나가요. 자, 여행 얼만큼 하고 싶으세요? 지칠 만큼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꿈의 기초는요, 목표. 이게 바로 사업이죠. 목표를 통해서 버는 돈으로 이루는 게 꿈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서 설정 한번 해보세요. 자, PT 되면 일시불로 200만원 나옵니다. 그렇죠? 그 200만원 나올 때 뭐 하실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되잖아요. 그럼 PT 1000만 매출을 6개월 하고 6개월에서 매달 나오는 돈 빼고 보너스로 200이 더 나오는 거잖아요. 그 200을 가지고 내가 평소에 아주 좋아했던 에이플 노트북을 하나 산다든가. 그럼 그게 명확한 목표. 파운더스 PT 돼서 일시불 핀 보너스 200만원 나올 때 그 컴퓨터를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핀에 맞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꿈 얘기를 하니까 자꾸 헷갈려.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줍니다. 쉽게 얘기해.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자제분 몇 살이에요? 아이를 어떻게 칭합니까? 저는 제 목숨줄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라고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납치당한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울지 마세요. 집에 잘 계실 거예요. 리더님 혹시 지금 사업 혹시 어떤 핀까지 아직 힘들죠? 왜 못 알아듣지? 사랑의 마음, 전도하는 마음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SP, 남들이 다 가는 SP,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달에 어떻게 SP 한번 가볼 수 있나요? 눈 억지로 가지 마시고. 근데 우리 아들이 납치당해갖고 납치한 그놈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분은 다른 요구가 없어요. 이달에 SP만 가면 되고요. 가요, 못 가요? 가요! 왜? 명확한 꿈이 있거든. 내 새끼를 구해야 되니까. 가요. 그게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면요, 갑니다. 이게 명확하면 갑니다. 자, 현재 내가 하는 일로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현재 내가 하는 일로 저 인간을 믿고 잘 산다는 건 더욱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하나 찾아봐야 돼. 그 길을 우리는 아미라는 걸 택한 거예요. 아미라는 걸 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시작합니다. 너 아미 알아? 나랑 같이 하자. 언니 믿지? 언니 믿지? 어제 식당 하면 밥 먹으러 올 거야 안 올 거야? 올 거지? 그래서 어떻게 치약 살 거야? 정수기 살 거야? 또레이스 살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요 개판됩니다. 아미라는 일을 택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는 뭐죠? 바로 이해하는 단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요 바로 덤비시면요 안 되세요. 아미를 처음 알아들을 때 우리는 항공기라고 하기도 하고 미친 개 단계라고 하죠. 사람만 보면 물어. 사람만 보면 물어.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무니까 개가 물때에 뛰는 방법은요 얼음 물을 껴안는 것밖에 없어요. 냉수마찰 한번 하니까 떨면서 세 번째 사망기로 들어쓰죠. 아니 죽은 사람은 세 번째 단계 재인식기에 들어가서 네 번째 성공기에 들어가겠죠. 자, 이해가 안 되면 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좋으니까 잉크가 다 안 나와도 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해를 하려면 첫 번째 뭘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바로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회사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만든 네트워크에 오래 가지를 못하잖아요. 자, 회사만 확실하면 되나요? 절대로 부족하죠. 두 번째 바로 창업주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창업주의에 어떤 마인드가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동반하지 않으면요 안정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2011년도까지 아미가 전세계 직접 판매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1등하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그때 그 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를 철수를 했어요. 이 타산이 안 맞는다고. 네이버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 회사가 그때 2011년도 아미보다 컸어요. 근데 철수한 거예요. 그 회사도 저희같이 이미 돈 잘 버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중요한 건 데모에도 떠났다는 거죠. 그게 뭐죠? 회사는 좋지만 창업주의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창업주의 마인드는 오로지 이 타산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미의 창업주는 무슨 얘기를 하죠? 어떤 난에 들어가든지 약소화합니다. 우리가 이 난에서 철수할 때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적자가 아니라 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우린 철수한다. 그 약속을 57년째 지켜오고 있죠. 이런 회사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지 안정감이 생기죠. 그렇죠? 나의 네트워크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제품의 개념이죠. 제품 개념은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품 무조건 좋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비행기를 파는데 누가 비행기 팔 수 있어요? 저는 비행기 못 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웬만한 비행기 기백억이니까. 근데 우리의 제품은 생활화의 제품이죠. 생활화. 즉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제품. 근데 가지수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다원화. 가지수가 엄청 많습니다. 품질은 겁나 좋은데 너무 비싸. 있는 사람만 쓰지 없는 사람 못 써요. 그래서 그건 또 안 되겠죠. 세 번째, 보급화. 우리의 제품 정확히 따져보면요. 평범한 사람도 다 쓸만한 그런 가격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환경보호예요. 환경보호에 대한 제품. 환경보호는요, 이 지구의 미래의 추세입니다. 환경보호는 끝없이 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는 제가 태어난 58년도 다음 해에 아미가 시작했죠. 59년도. 그때서부터 LOC라는 환경보호세제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개념도 없을 때인데 환경보호 얘기하면 제가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환경보호단체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아미 제품은 참 좋다. 환경보호 제품이니까 세제를 좀 쓰라니까 에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아미 세제 쓰면 48시간이면 자연으로 돌아온다. 안 된대. 그래서 48시간 동안 해친다는 거야. 환경을. 그래서 너는 그릇을 어떻게 닦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끓는물로 데친대. 보면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직접 판매 회사랑 비교해야 돼요. 이 5가지만 가지고 비교해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아까 한 몇 시간 전에 제가 지방에 있는 파트너가 자꾸 뭐 성분을 자꾸 물어봐요. 왜 자꾸 성분 물어보죠? 아메 안 할 때는 찍소리 안 하고 썼어요. 근데 왜 아메 제품만 쓰면 밤날 왜 성분을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성분 물어볼 때 쫄아요 안 쫄아요? 잘 모르면 쫄아요 안 쫄아요? 그때 제가 한 수 가르쳐드릴게요. 쫄지 마세요. 성분? 너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나 연구원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나 소비하러 들어왔어. 쓰고 좋으면 나한테 얘기한 거고 너도 써보고 느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될 거 아니야. 성분 논하지 마세요. 공부는 해야겠지만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요 끝없이 아주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연구원으로 온 거 아니에요. 니네 세제에 인산염이 있대. 있었나? 갑자기 헷갈리죠? 저는 그거 딱 물어보면 그래? 있어? 있다면 꼭 필요하니까 놓은 거야. 만약에 놨으면 제일 좋은 인산이 놨을 거야. 써보고 느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될 거 아니야. 어떤 회사도 반품하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함부로 못 씁니다. 우리는 돼. 만약에 어떤 모든 직접 판매 회사가요 100% 만족 보증돼도 요새 다 써 있어요. 진짜 할 때 되면요 타당한 이유 없으면요 안 해줍니다. 제가 한 번에 어떤 다른데 와 자기네도 어쩌고저쩌고 다 해준대. 그러면 니네 회사 그 물건 100만원 사와. 나도 우리 화장품하고 플렉스하고 100만원씩 사놓을게. 칼을 내가 하나씩 갖고 같이 찍자. 우리. 바르고 먹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반품하자. 자기는 글쎄 그거는 좀 우리 해도 안 해줘. 줘요. 우리 반품 날짜가 며칠이요? 90일. 얼마 남아야 돼요? 안 남아야 돼. 전 세계 중국 빼고 한국 빼고 다 빈통도 돼. 6개월까지.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민족이 성질이 급하니까 자꾸 힘들게 엎드려 가다가 반품 너무 많으니까 회사가 제도를 조금 완화를 했어요. 그래도 90일에 못 느껴? 나는 꼭 100일까지 느낀다. 그리고 반 밑으로 내려갔어요. 반품 돼야 안 돼요? 돼요. AP에 누워. 해줘요. 진짜 줘요. 강남 AP에서 반년 전에 우리 아들이 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오셔갖고요. 퀸코 풀세트를 가지고 이유 없이 반품해달래. 1년 된 거. 안 해주니까 누웠어. 할아버지는 눕고 할머니는 뛰고. 그래갖고 우리
책임자고 올라오셔갖고 해주시더라고. 이런 회사 어디 있어요? 진짜 없어요. 자, 이제 편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회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누우면 다 해줘. 누우면 다 해줘. 세 번째는 바로 제도죠. 제도는 뭐죠? 보너스 플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너스 플랜. 한문주에 이 글자를 아시나요? 기업 기자죠? 기업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바로 인재가 스카우트 당하는 겁니다. 인재가 스카우트 당하면 회사는 스톱됩니다. 정지할 지자죠. 그래서 기업 기자는 인재가 빠지면 정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직장 다니는데 월 300을 받아요. 근데 어떤 회사가 150을 더 줘요. 옮겨야 안 옮겨요? 바로 옮겨요. 물어보면요 1초도 생각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니는 그 회사 잘 되겠냐고. 충청도 이렇게 없는 직원을 데리고 어찌 사업을 끌어나가겠어요. 자, 충성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업의 성공이 나랑 절대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없으면요 누구도 충성도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메의 제도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예로 3년 동안 전력 투구했더니 모든 채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끝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메의 제도는 바로 인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바로 문화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직접 판매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배가 증식이 되기 때문에. 직접 판매 사업을 하려면 아메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아메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직접 판매 회사도요 우리 같은 이런 죽이는 문화가 없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자유. 자유를 원하세요? 자유를 원하세요? 네. 우리 리듬 자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저를 자꾸 만난 사람들은 평생 치매 안 걸려요. 제가 계속 물어보고 뭐라고 생각? 정답 없어요. 리듬 그냥 여쭤본 거예요. 자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즉 그 조건은 뭐죠? 돈 많고 시간 많아야 돼. 돈 많고 시간 많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죠. 진정한 자유는 한마디가 더 들어가야 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또 안 해야 돼. 또 안 해야 돼.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엄청난 재벌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죠. 계속 조사를 받으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평범한 아미가 남들이 보기에 그다지 대단하지는 않은 이 아미가요.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3%대는 안 되고요. 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첫 번째 바로 자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 두 번째 아미의 매력은 바로 가족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여태까지 저랑 협력해서 앞에 아미를 해왔습니다. 목표 부르고 제가 다 뛰었어요. 근데 중간에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크라운 베스트 되면 아미를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크라운 베스트 딱 되니까 자기도 해보겠다. 그리고 바로 일단 괜찮은 차를 하나 사달래.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래도 좋다니까 제가 연말에 괜찮은 차를 하나 사주면 아마 열심히 뛰지 않을까. 45번의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가 혼자 뛰었지만 우리 장모님도 7, 8번 여행 가셨고 우리 아들 안 할 때도 6, 7번 따라다녔고 우리 딸은 지금도 안 합니다. 그러나 11번의 여행을 갔습니다. 지금 집에서 애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해갖고 빨리 외손 좀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애가 들어쓰질 않은 거야. 그래서 인공수정 3번 했어. 그래도 안 되는 거야. 3년 시간 지나서 계속 안 되니까 서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직 젊으니까 좀 더 기다리자. 그때 제 파트너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 리더님 혹시 따님하고 사위분이 신체 검사했냐고. 그래서 했다. 문제 있냐고. 없다고. 그럼 됐대. 인공수정 같은 거 하지 말고 회수에 도전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우리 사위한테 회수에 도전 좀 해보지. 그러더니 2달 후에 임신해갖고 지금 애를 아주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아미사업도 똑같이 회수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유, 가족, 세 번째 바로 희망이죠. 사람이 힘들 때 몸이 힘들어서 힘든 거 아닙니다. 바로 내가 언제 이 고생을 끝낼지 그게 안 보여서 힘든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아멘은 우리한테 확실한 희망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네 번째는 뭘까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죠. 저는 많은 분들이랑 미팅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여쭙니다. 당신이 여태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각도, 자기 성장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생활 모든 거 평가했을 때 만족 지수가 몇 점이냐고.
100점짜리 있을까 없을까? 한 번 만났어요. 미친 거죠. 웬만하면 다 60에서 70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점수 그렇게 낮죠? 그 차이가 뭐냐 이거. 바로 네 번째 그 보상.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원한 만큼의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내가 노력한 만큼 필히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문화 아멘 말고 어디도 없습니다. 이런 걸 정확히 이해를 시켜 놓으면요 아멘을 거절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끝났으면 다음은 바로 능력을 키우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20가지의 제품을 써보고 느껴보고 공부해보는 거예요. 자, 써보고 느꼈는데 안 좋아. 반품 다 해버리고 집으로 가시면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써보고 느껴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우리 장모님처럼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만 만나면 아멘 치약이 좋다. 진짜 좋다. 미제한 농축이다. 그 말씀 외에는 잘 못하세요. 그래서 치약이 안 팔리죠. 한 번에 원주에 있는 본인의 언니 집에 갔어요. 아멘 제품 파는 거 아니라 해놓고 두 봉다리 들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조카가 이거 팔러 왔네. 파는 거 아니라고 네가 사는 거라. 맞긴 맞아요. 상대를 제대로 이해시켜서 사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을 키워보자고요. 20가지 제품 써보고 느껴보고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숙지한 이 내용이 좋으니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내용을 내 입에서 설명이 각 한 토막씩 3, 4분에 다 설명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본 능력은 다 키워진 거예요. 자, 능력 키워지면 그 다음번은 바로 이제 방법으로 들어가겠죠. 방법에 저는 큰 왁구만 얘기해 드릴게요. 방법에는 크게는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회, 큰 미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회. 우리가 9월달에 FED, 크리스마스 랠리, 스프링 랠리 그런 게 다 대회에 들어가죠. 왜 큰 미팅을 참석해야 될까요? 큰 미팅에 가면요. 거기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있고 훨씬 잘난 분들도 그 자리에 오십니다. 성공해서. 그래서 나보다 못난 사람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그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 되는 걸 봤을 때 우리는 큰 믿음을 또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큰 미팅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큰 미팅 장소에서 뭐 중요한 건요. 이 기운 기자, 장소 장자인데 기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기운이 맴도는 장소입니다. 만약에 살인마 20명 맴돌고 사이에 내가 앉아있으면요. 사악한 기운이 느끼죠. 근데 만 수천 명이 성공을 꿈꾸고 꿈을 가진 그런 분 속에 들어가시면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대회에 참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장, 여러분 리더님 중심으로 교육하는 곳이 있죠. 그런 데는 또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그 팀에서 정해진 만큼을 꼭 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 가면 단합하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자주 안 가. 그러다가 파트너 나오니까 가면 누가 나를 알아줘요. 갈 때 누구도 나를 인사 안 하는데 내 파트너가 기운이 나겠냐? 안 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자주 가서 교류도 해놓고 거기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기운을 만드는 단합하는 곳이죠. 또 능력도 키우겠죠.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그 날짜 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습관이 들여지는 거예요. 수요일 날 난 미팅장 가야 돼. 이게 석 달 6개월 가다 보면요. 습관이 되세요. 습관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한테 모든 분들한테 다 습관이 있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 습관을 누가 키운 거예요? 우리가 키운 거예요. 요만할 때부터. 근데 습관이 커지면요. 얘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게 좋은 거라면 운명이 좋게 변하겠죠. 그게 나쁜 거라면요. 나쁘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미팅들이 또 있겠죠. 작은 미팅은 홈 미팅을 포함한 개인 소통, 모든 비정규 시간에 하는 미팅을 작은 미팅, 여름 미팅을 제가 한 달에 130, 40번을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끝없는 소통을 하는 거죠. 끝없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한테 얘기할 때 좀 거절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얘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내가 가면 갈수록 이 사업이 좋다는 걸 느끼고 나서 때가 안 됐다는 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고 천천히 기다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금 4페이지 적었는데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가는데 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이런 작은 미팅을 통해서 처음에
내가 능력이 없을 때는 이런 내 능력 있는 스폰서가 할 때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소통하는 미팅이든지 홈미팅이든지. 그리고 내가 능력이 키워지면 내가 미팅을 주관하는 일을 했을 때 내 사업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 사업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한 스폰서의 입장으로서 내 파트너한테 숙지해 줘야 될 부분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돼. 이것도 이해를 못 시키고 사업을 시키려면 힘드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부분이에요. 이 이후는 그분이 할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다 해줬는데도 그분이 안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행동이죠. 행동의 핵심은 뭐죠? 바로 양입니다. 행동의 양이 나오셔야 돼요.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요? 스폰서가 하는 이런 지나는 작은 미팅들을 열심히 참석해서 능력을 키우셔야죠. 그리고 1년에 3번밖에 없는 이런 대회에 가능하면 꼭 참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전체 모이는 센터도 가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품을 써보고 느껴보고 공부도 해보셔야 되고 이런 걸 수도 없이 떠들어서 느낌이 있을 정도의 능력도 키우셔야 되고 그런 행동에 양이 나오지 않으시면요 누구도 우리의 성공을 도와줄 수가 없겠죠. 어떤 분이 얘기해요. 스폰서님 한 달에 그런 만 미팅 저도 하고 싶은데 저랑 하겠다는 사람이 없대. 하겠다는 사람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후원이라는 걸 해야 되죠. 후원이라는 걸 해야 돼. 근데 후원이 잘 돼야 안 돼. 후원이 잘 돼야 안 돼. 잘 돼야 안 돼. 만약에 잘 안 되면 첫 번째 체크할 걸 집에 가서 꼭 거울을 보고 내 표정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좀 키우시고. 첫 번째는 느낌입니다. 후원할 때 느낌이 맞아야 돼. 상대가 적어도 나를 좋아해야 된다니까. 나만 만나면 기분 좋아. 나랑만 있으면 에너지가 채워져. 그런 느낌을 주셔야 돼. 나만 만나면 친근감이 느껴. 우리 미팅장에 3가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너 없으면 안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 안 오면요, 다 찾아. 그분이 왜 안 왔지? 오늘 너무 허전해. 너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아무개리도 안 온지 손을 넘었네? 몰라? 왔는지 안 왔는지. 또 3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도 꼭 있죠. 느낌. 그분이 안 오면 보고 싶어. 그만 만나면 기분 좋아. 이런 느낌이 먼저 맞아야 돼요. 멋진 사람 되면 이런 느낌 줄 수 있는 사람 되겠죠. 자, 2번째. 분명히 우리는 좋은 사이에. 이 삼촌, 이 조카를 너무 사랑해. 아프면 내 집도 팔 수 있어. 근데 내 눈엔 애란 말이야. 근데 이분이 갑자기 와갖고 삼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내가 가져왔어. 믿어요, 제가? 헛소리 하지 마라. 밥이나 먹고 가. 용돈 필요해? 100만원 줄게. 말을 안 들어줄 거예요. 느낌은 맞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왜? 애로 보니까. 밤날 헛소리 하는 사람이 갑자기 성공을 얘기하니까 누가 들어요? 안 들어주죠. 그래서 인정받으려면 얘 봐라. 요새 말하는 게 장난 아닌데 시간을 통해서 이 조카를 인정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후원을 꾸준한 시간을 갖고 열심히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나의 스폰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열심히 이분들을 프로모션해서 함께 후원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후원하는 도중에 이분과 또 꿈터치를 하는 이런 순환이 암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받쳐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마음이에요. 심폐. 태도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시면요. 이걸 다 진행하셔도요. 가끔 기분 안 내킨다고 싫은 소리 한마디에 사람 다 떠납니다. 그래서 평온한 심태. 그분들이 다소 따라오지 않아도 차근차근하게 기다릴 줄 아는 평온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좋은 관념도 필요하죠. 관념이라는 게 뭐예요? 깊이 있는 생각이에요. 뼛속 깊이 내린 생각. 어떤 분은 얘기하면 그냥 끝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아주 환장할 나쁜 관념을 가진 거죠. 근데 하다 보면요. 꼭 이제 관념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큰 사상이 있으셔야 되고요. 사상이 좋기도 해야 되고 크기도 해야겠죠. 이런 게 뒷받침해 준다면요. 암이 별건가요? 좋은 제품을 좋은 사람한테, 좋은 사업을 좋은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사업 설명해야 되는데 진행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도 그냥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의 개념을 갖고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걸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제 팀의 교육장에서도 제가 안 해본 설명입니다. 요즘에 개인적으로 만날 때 좀 요새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시면요. 왜 난 사업이 안 되지? 왜 난 사업 안 되지? 너 꿈 있어? 그냥 흐리멍텅하게 한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아미를 결단 내려서 안 해보면 손해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해보려고. 회사 설명돼? 회사? 좋은 회사잖아. 하단계 중에서 제일 좋은 회사? 창업주 한 명이야? 두 명이야? 그리고 제품? 비행기 안 팔아? 비행기도 파는 줄 알았는데 제도가 뭐야? 아직은 몰라. 알아서 돈 주겠지. 이러면서 사업이 안 된대. 5개월 동안 하는데 대본도 한 번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업이 안 된대. 그래서 이 도면 기준으로 본인이 뭘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체크하는 기준이라도 좀 있어야 사업 진행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 그려놨습니다. 한 개미 새끼가 나무 뒤에 숨어서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뭐 오냐? 쉿! 코끼리가 오는데 자기 보일까봐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놈이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너 뭐 하려고? 코끼리 있다 오면 다리를 싹 걸어갖고 넘어뜨리려고.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근데 암해하는 분들이요 진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결단 내리고 성공해 보겠다고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근데 딴 사람들의 약간의 거절에 쉽게 무너지곤 하죠. 그렇죠? 그 개미한테 개미 다리 걸려서 넘어가는 코끼리나 쉽게 포기하는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암이 진행할 때는요 절대로 쉽지 않다, 힘들다 이런 단어를 쓰지 마세요. 안 맞습니다. 그거는 일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택했기 때문에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단어를 쓰지 마세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정확한 생각을 갖고 이 암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성공하는데 4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택할 때 이 업에서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이 업에서 나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암이 시작할 때 누군가가 소개해 줄 때 그분도 귀인이죠. 그러나 나한테 능력 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분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죠. 위로 올라가면 분명히 그런 리더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성공하려면 한평생 안 바꿔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찾는 게 매우 중요하죠. 아미가 감히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00번 지적하고 10,000번 지적하는 것보다 명스님이 나를 지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 지적해 줄 때 그만큼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명스승한테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좋은 팀 속에 있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우리 월드와이드가 대한민국을 거의 속건하는 엄청난 그룹이죠. 이런 엄청난 팀 속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 못하는 게 꼭 업을 잘못 택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잘못 만난 거 아니라 어쩌면 반날 만나는 그 친구들이 문제 있지 않나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 밤날 과거 얘기하지 않는지. 제가 지금 60 다 됐는데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나서 군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군대 얘기를 할까요? 과거를 논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절대로 성공은 우리랑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낮에는 과장이 나를 욕하고 퇴근해서 내가 과장을 욕하고 그런 대로 뭐 꽤 평등한 일이지만 역시 발전은 없겠죠. 나랑 항상 미래를 논하는 사람이랑 자주 있어야지 우리도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두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 잘생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BMW 하나를 몰고 온 거예요. 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둘 다 잘생겼지만 돈은 없었던 친구예요. 어떻게든 신형 BMW를 몰고 왔을까 물어봤더니 어제 제가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랑 이렇게 휠이 꽂혀갖고 그 여자가 자기의 BMW를 태우고 어디 별장에 놀러 갔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 여자가 다 벗었대. 그리고 이 남자한테 고르래. 그래서 이 남자가 자동차 키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맞아. 하기야 뭐 그 여자 옷이 네가 맞겠냐? 실속을 챙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실속 챙기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1번에 나가지마 가오로 하시죠. 네. 그분이 본사에 방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상태가 나빠진 적 왜 없냐고. 그러면서 나가지마 가오루가 이야기 하나를 해줬어요. 어떤 새가 노래를 참 잘하는데 어느 날서부터 노래를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3명의 새를 트레이닝하는 선생님한테 찾아갔대요. 이 새가 왜 노래를 안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교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를 다시 가르치겠대요. 두 번째 선생님은 얘를 어떤 식으로든지 자극을 줘서 다시 노래하고 싶게끔 하겠대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자기는 얘가 노래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대요. 근데 나가지마 가오루가 이 세 개 답을 다 원치 않다고 합니다. 노래 부르기 싫은 새는 여기다 제껴놓고 노래 부르기를 원하는 새를 자기는 다시 찾겠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안 하겠다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니지 마세요. 30분 40분 공들여다가 안 되면요 빨리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치매는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치매 걸리면 환장하죠. 요새 20대도 치매 걸린대요. 20대도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해요? 본인은 행복하지만 주변은 미치는 거죠. 암이 치매가 있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암이 치매는요 안 하는 사람 계속 쫓아다니고 하겠다는 사람을 후원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에 위가 좀 있으면 얼른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과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나겠죠.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과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스케줄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라고 믿으시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편해집니다. 우린 편해집니다. 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면요 꼭 편해갑니다. 저도 성질이 얼마나 더러웠는데 우리 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잘못했고 제가 야단 한번 치는데 기절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별명 하나 지어줬어요. 폭군이라고. 폭군이라고. 근데 지금은요 저랑 친구같이 사업하는 그런 사이가 됐죠. 내가 변하니까. 부지런한 우리의 두 발을 명확한 길에다 올려야지 우리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등 하신 우리 허리치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정확한 선택이다. 만약에 우리가 부산에 가야 되는데 동해로 열심히 뛰면요 빨리 뛰면 뛸수록 목표지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한테 꿈이 있다면 꿈이 있는데 방법이 없으면 아멘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이 속에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리고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끝낼게요. 많은 학생이 강을 건너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배 하나가 있는데 이 놋에 이상이라는 글자를 조각되어 있고 1이라는 글자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승선하고 나서 뱃사공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런 걸 조각해 놨냐고. 그래서 뱃사공 아저씨가 한 학생한테 앉아서 너를 한번 지어보라고. 하나를 올리고 하나를 돌리니까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두 개를 바꿨더니 반대 방향으로 또 빙빙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뱃사공 아저씨가 이 자리에 앉아서 놋을 짚고 앞으로 쑥쑥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위해서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아름다운 미래의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된다. 어떤 하나 해도 우리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오로지 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생존과 생활의 일을 동반 노력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이 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1+1으로 아미를 접해 보시는 거예요. 아미는 1
더하기 1이지 두 개 중에 초이스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을 가지고 아멘을 조금씩 한번 투자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려드린 이 그림을 다 이해할 때까지는 아멘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 대신 다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스폰서와 업라인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시고 아멘에서 차근차근 시장을 한번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같은 이상한 놈이 몇 놈 나올지 아멘은 정상인이 잘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같이 좀 살짝 맛이 가는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처음 오실 때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알아듣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들으세요. 와서 졸아도 괜찮아. 계속 오시다 보면 조는 시간이 같겠습니까? 어떨 때는 먼저 졸고 어떨 때는 중간에 졸고 그러다가 10번 들으면 그래도 완벽한 마케팅을 한번 들을 수가 있으시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